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하면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채굴하는 방송, 어디 영점, 어디서 영화는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등 맡고 있는 빌바입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 힐빌리의 노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햇살이 아주 좋은 일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싶지만 글쎄요, 업로드를 많이 하기로 마음을 먹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일 하는 것보다는 이게 행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힐빌리의 노래를 가져왔는데 넷플릭스에 있죠. 사실 이게 원작 책이 유명한 거고, 또 원작의 소설인가요? 원작 에세이의 주인공인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정치까지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작을 안 읽어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영화만 저는 봤습니다. 근데 영화만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더라. 영화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가난의 행태와 원인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 그리고 저자의 해석이 있다고 해요. 영화는 사실 그 가족의 삶만 좀 주로 비쳤는데, 책에서는 JD의 가족의 3대 삶의 궤적, 3대까지 올라가서 궤적을 훑고, 또 그 지역사회를 훑고, 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인들을 보여주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의 기적적인 당선의 이유도 알 수 있다고 해요. 사실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그 누구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힐러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뒤집어져서 트럼프가 된 거죠.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원작 힐빌리의 노래 책을 보면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는 JD의 가족의 중심으로, JD의 성공담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좁혀놨다. 사회를 꿰뚫는 통찰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족의 이야기에 좀 머무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원작을 봐야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원작을 봐야 영화가 보이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작을 볼까 하다가 영화랑 책이랑 좀 섞여버릴 것 같아서 영화만 보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작을 꼭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재밌게 봤고 저에게 공감 포인트가 되게 많았어요. 서울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JD와 비교해서는 저의 상황이 훨씬 좋았죠. 네, 부모님 안정적이셨고, 가정환경 안정적이었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절대 JD와 비교를 할 수 없었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들 형편이 좋았고, 다들 공부 열심히 했고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JD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근데 서울에 더 좋은 지역에서 사는 친구들과는 좀 불리한 환경에 있었고, 좀 뭔가 개인의 노력으로 좀 뚫어놔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이 좀 많이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물론 힐빌리와 부산을 비교하자는 건 아닙니다. 부산이 훨씬 교육받기는 좋죠. 물론 서울에 비할 바가 못 되어서 그렇지, 모든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꽤나 수준이 확보된 상태로 받을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힐빌리와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근데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하면, 부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부산 근처에 이제 경남 지방의 소도시만 가도 힐빌리와 비슷한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긴 하거든요. 거제, 울산, 창원, 이런 쪽에 부모님은 또 노동자고, 공장 노동자고, 또 자식도 대를 이어서 공장 노동자가 되는 이런 건 상당히 좀 많이 있기도 해서, 그렇다고 아예 동떨어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 같기도 하면서, 또 제 주변을 돌아보면 또 힐빌리와 JD의 삶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꽤나 공감하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보겠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 상구에서 빡센 사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친구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볼지, 물론 공감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와는 해석이 좀 다르겠죠. 한번 본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참 실화 영화 만들기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영화 제작 환경 좋은 거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야기거리가 넘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이 워낙 넘치는 사회잖아요. 좀 더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양한 요소들이 막 섞여 있어야지 저게 가능해 싶은 말도 안 되는 기적들도 그 하나의 케이스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발견만 되면 되니까 그 케이스들이 미국에서는 발견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도 다양하고 자연환경도 엄청 다양하죠. 뭐 사막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계속 날씨가 좋은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있고 허허벌판 황무지, 뭐 아니면 농장만 쭉 펼쳐져 있는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런 지역도 있고, 아니면 눈 덮인 사막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땅이 엄청나게 크니까. 예. 그런 자연환경의 다양성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게 버무려져서 인종적인 것들, 자연환경적인 부분들, 뭐 기타의 뭐 사회의 다양성들이 어우러져서 다양한 인문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하는 거죠. 엄청나게 고개발된 뭐 뉴욕이나 LA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람 구경하려면은 막 몇십 분 차를 타고 나가야 옆집이 나오는 그런 깡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양한 모습들이 미국이라는 하나의 그릇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다양한 가치관의 또 충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블라인드 사이드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갈 곳이 따로 없고 막 노숙하고 뭐 이런 흑인 소년을 백인 가정에서 거둬서 NFL 선수로 키운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한국에서는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미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발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의 나라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내비두지 않고 분명히 좋은 실화를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니까, 미국이 참 그 실화 영화 만들기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헤로니모나 뭐 초선 같은 경우도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미국으로 뭐 이주한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가 미국에서 펼쳐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뭐 많은 혼란을 주고 고민의 거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야기거리, 컨텐츠 제작 입장에서는 수많은 소재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좁은 영토 안에서 해낼 수 있는 스케일이 미국과 안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와일드 같은 PCT라고 하죠. 그 트레일 엄청난 긴 거리를 뭐 4,000km 정도 된다 그랬나? 그런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선 그걸 못 하잖아요. 해봤자 이제 국토대장정 정도인데, 그 스케일에서 미국 국토대장정과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대자연을 담는 그런 영화는 한국에서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인종들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대한민국은 너무 하나의 인종이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인종과의 갈등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아서 그런 영화가 크게 공감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어서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JD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죠. JD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각성에 이르는 과정에 보여주는 A 파트가 있고, JD가 로스쿨에 합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B입니다. 그걸 병렬시켜서 보여주죠. A 부분은 할머니와 JD의 관계가 주로 주축이 되고, B는 엄마와 JD, 그리고 누나의 관계가 좀 주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JD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할머니의 염원을 영화 전체를 통과하면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할머니의 염원은 이런 거죠. 가족 모두가 자리를 잡고, 또 JD가 집안의 어떤 희망의 신호탄을 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할머니가 보고 싶었던 삶이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그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쭉 다루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거를 단선적인 흐름으로 보여줬다면 좀 지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병렬 구조로 해소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긴 시간을 영화 하나로 줄여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강렬한 장면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긴 시간을 쭉 훑으면서 느껴지는 감동을 주는 게 목적인 영화다 보니까 그런 단선적인 시간적 흐름을 피하고 이야기를 두 개로 나눠서 겹쳐서 계속 보여주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액션이나 스릴러 장르였다면 단선적으로 가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관객이 집중할 수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오니까요. 할머니랑 손자랑 싸우는 게, 엄마랑 아들이랑 다투는 게, 영화라는 매체에 등장하는 그런 수많은 엄청난 사건들의 기준으로 볼 때 좀 심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경, 같은 인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만 보여주면 좀 지루했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서 등장을 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흐름을 계속 쫓도록 긴장감을 주는 그런 걸 역할을 이 병렬구조 이야기가 해내는 것 같습니다. 뭐 촬영은 어린 JD가 나오는 분량, 다 큰 JD가 나오는 분량 구분해서 당연히 찍었겠죠. 근데 그걸 이제 편집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영리한 생각인 것 같아요. 원작 책은 당연히 쭉 이렇게 단선적으로 갔을 테지만 영화니까 이거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그 2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영화니까 그걸 이제 병렬구조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설은 이거보다 소설인가요? 에세이인가요? 어쨌든 원작은 영화보다 좀 더 많은 디테일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병렬구조로 짜뒀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병렬구조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전반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가족 중심으로 이야기를 좁혀놨기 때문에 디테일이 조금 더 배제하고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병렬구조를 좀 해도 이해할 만한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은 항상 이제 인간 승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인 거죠. 희망적인 메시지는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이 팍팍하고 현실에서 찾기 힘든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는 것이 또 영화의 할 일이라고 보고요. 또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보는 것인데, 돈 주고 산 상품인데 우울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뭔가 해소되는 느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뭐 그것이 웃는 방법이 됐든 벅찬 감동을 느끼는 방법이 됐든 뭐 우는 것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감정을 빵 터트리게 만드는 그런 거를 영화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정의 해소를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적인 메시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주고 영화 보는데 우울하게 나오고 싶을 한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고요. 또 제가 이런 인간 승리의 메시지 하면 생각나는 게,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믿고 밀어붙이는 것 역시 소중한 재능이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끝없는 어떤 긍정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진짜 있긴 하잖아요. 정말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그 막노동 하시면서 사법고시 붙은 분들, 뭐 이런 얘기들 너무 많죠. 뭐 장애를 뛰어넘어서 뭐 시험을 붙은 분들 많이 있죠. 프로야구 선수를 은퇴하고 1년 만에 교직에 붙는 그런 기적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 혹은 나태함으로 보내는 시간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긍정을 계속하면 불안함 혹은 나태함으로 보내는 시간을 버리고 뭔가를 이루는데 시간을 쏟아부으면 당연히 쌓아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성공의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이건 역시 상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현실에 집중하는 그 멘탈도 어떻게 보면 타고난 재능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주는 어떤 인간 승리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좋은 게 뭐냐면 변화의 폭이 큰 거죠. 스토리텔링의 소재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JD 같은 경우도 정말 시골 깡촌에서 어렵게 자랐던 애가 고생을 거듭해서 로스쿨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되고 고액연봉자가 되는 그 과정, 엄청나게 격차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격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희열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변화가 없이 그냥 반복이 매일 되는 삶은 그림이 다르지 않고 그림이 겹치니까 영화의 소재로서 좋지 않습니다. 겹치는 그림들은 사실 그냥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컷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만들어내는 변화폭들이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간 승리 이야기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제작이 많이 되는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힐빌리의 노래라는 영화가 침소봉대의 가능성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도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모두에게 적용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힐빌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JD에게만 해당된 사례이기도 해요. 그걸 한번 분명히 이것은 침세봉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재능은 괜찮은데 스스로 이제 버티면서 이겨내기에 너무 많은 시련이 닥쳐왔을 때 사람이 좌절해버릴 수 있거든요. 시련도 어느 정도 적당한 양과 적당한 빈도로 이겨낼 만한 정도로 와야 이겨내는 거지. 그것이 너무 한꺼번에 온다거나 아니면 너무 큰 게 온다거나 이러면 사람이 좌절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베브의 삶도 어떻게 보면 비판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엄마 베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힐빌리에는 많았으니까. 그러면 뭐 엄마가 유독나게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러면 이건 뭔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비판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실화를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 벌어진 터키 지진 같은 걸 보면 사상자가 뭐 몇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 대지진이 올 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피합니까? 이런 불운도 사실 살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운의 불운이 계속 겹쳐서 망가지는 삶도 분명히 있고요. 뭐 영화 주먹이 운다의 주인공도 그런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유승환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참 저 친구 불운이 겹친다. 정말 인생 어렵게 풀어간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대로 저 친구는 무난하게 참 운이 좋아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베브는 이런 변명을 했어요. 시골에서 여자에게 대학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아이가 또 생겨버렸고 또 결혼은 파탄이 났고, 그러니까 꿈도 잃었고 결혼도 파탄이 나니까 마약을 시작하게 되고, 또 마약이 시작하게 되면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베브의 삶을 이랬으면 어땠을까 가정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만, 베브가 재능은 그대로 가진 상태로 남자였다면 분명 JD처럼 성공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여자였기 때문에 가족의 기대, 수많은 장애물들을 버텨서 뚫어낸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불안함 속에 사느니 사회가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가족과 같이 사는 삶을 선택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베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베브만 잘못을 했어 라고는 비판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 이 케이스를 보면서 여전히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돼요. 이거는 제 케이스인데, 부산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제 친구들이 이제 여자들이니까 꿈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사범대나 교대나 간호대나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좋은 과들, 행정학과, 이런 취업과 연결성이 높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으로 갈 확률이 높은 과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거는 남자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취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과를 선택하도록 압박이 들어가는 거는 뭐 남자 여자 똑같지만, 제가 느낌에는 남자아이들은 좀 더 뭐 도전적인 선택을 해도 뭔가 받아주는 분위기였다고 보고, 저도 그런 편이었고, 근데 반대로 여자애들은 좀 성적을 낮춰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사범대, 교대, 간호대, 뭐 행정학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분명히 사회적인 압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집안 환경이 불안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넉넉하진 않았고, 딱 그런 평범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 있는 애들이 선택하는 길들 있잖아요. 뭐 예체능이나 아니면 유학을 간다거나, 돈 많이 드는 교육 방법은 당연히 내 길이 아니겠거니, 애초에 누가 뭐 부모님이 너 예체능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 유학 가지 마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말린 사람이 없는데 저 스스로 어린 시절에 그쪽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내 길이 아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압박들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다. 글쎄요, 뭐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안전 그쪽은 내 길이 아니라고 접어뒀었지? 이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고, 뭐 대학에 와서 그쪽 뭐 어떤 예술이나 창작 이쪽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참 나도 만약에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뭐 인생이라는 거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는 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그걸 이겨내 가는 것이 사실 인간의 운명이기도 하죠. 네. 자, 이 영화가 아무래도 인생과 교육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고,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오다 보면 결국엔 이건 중요한 거는 비율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JD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되느냐가 진짜 중요하게 따져볼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베브처럼 살게 된 사람들의 케이스는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영화는 이제 관객에게 감동이라는 해소감을 주고 인간 승리 이야기로 가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상품이니까요. 그런데 영화의 소재가 되는 그 힐빌리들의 반복되는 가난에 대한 설명을 영화의 메시지를 갖고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메시지대로 그것 봐, 열심히 하면 다 되잖아, 안 되는 건 어딨어, 안 되는 애들은 다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이해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사회 현상, 힐빌리들의 반복되는 가난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의 단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왜 힐빌리의 사람들은 JD보다 베브가 되는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JD 짱짱맨 아주 잘했어 라는 시각으로는 절대 이 사회현상 힐빌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세상에는 JD보다 베브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JD가 잘했다는 표본으로 삼기에는 너무 이제 튀는 케이스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려면 그 근처까진 가줘야 얘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애초에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못 얻은 사람들한테 너는 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안 해? 라고 비판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지 알려면 일단 수영장에는 데리고 가줘봐야 되는데, 수영장에도 못 갔던 사람들에게 너는 왜 수영을 못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JD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는 게, 타고난 재능의 방향이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공공교육에서, 그러니까 공부 쪽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이 기본적으로 시민이기 때문에 주어졌던 거고, 또 그쪽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의 자존감을 그 공부로서 키워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어요. 만약에 JD의 재능이, 그러니까 공공교육이 커버되는 재능 바깥에 있는 영역이었다면, 그랬다면 JD도 그냥 흔한 힐빌리의 사람들처럼 나는 재능이 없고 그냥 노동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개인에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뛰어난 재능, 이것 역시 사실 노력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죠. 타고나는 거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그 희박한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JD처럼.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재능, 뭐 학원을 못 가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이 되어야지 노력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과 자신감은 사실 같이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도 내가 노력을 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노력을 하는 거고, 또 그 노력 때문에 또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노력과 자신감은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고리를 만들어줄 타고난 재능이 있던, 아니면 그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그 환경이 이 선순환 고리를 만들도록 도와주던 간에, 재능이든 환경이든 반드시 한계는 있어야지 사람이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노력과 자신감의 선순환 고리를 못 만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운이 안 좋게도 재능도 타고나지 못했고 환경도 타고나지 못해서 그 고리를 못 만든 사람들에게 얘네는 게으른 애들이네 라고 낙인을 찍는 건 물론 진짜 게을러서 도태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사람들을, 노력과 재능 모두를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게으르다라고만 낙인을 찍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힘든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사회적 계층이라는 게 쉽게 이동이 되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잘 안 바뀌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인 문제는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사실 좀 다행이고, 제자리 걸음만 해도 선방이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자리 걸음만 해도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케이스만 봐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고 꼽혀지고, 또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잘 살던 나라의 목록과 못 사는 나라의 목록은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그대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 사회의 성장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환경, 하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자,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힘든 환경에서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이 메시지가 힘든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메시지일 것이냐, 희망을 주는 메시지일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JD처럼 힘든 환경에 살지만 재능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JD를 따라하면 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JD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겠는데, 근데 JD처럼 그 공부에 재능이 없는 어떤 평범한 사람인데 힐빌리 동네에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까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좌절감을 더 부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JD도 봐봐,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JD처럼 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자신의 느낄 좌절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같은 환경에서 JD는 했는데 나는 못한 게 되는 거니까 더 그 격차에서 오는 좌절감이 충분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그 엄마 베브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사실은 이미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힘을 잃을 정도로 코너에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파먹는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된다면 스스로를 더 책망하지 않을까,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엄연히 이 영화의 주인공은 JD고 JD 입장에서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메시지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폭력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 베브는 그 연민의 대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식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 영화 자체가 힘든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적으로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악용해서 기득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야, 힐빌리의 노래 봤냐? 그 영화 봤냐? 봐봐, 열심히 하니까 다 되잖아. 안 되는 건 네가 노력을 열심히 안 해서야 라고 깔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악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살면 JD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희망은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주는 것과 냉철한 분석으로 진짜 이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찍어내서 원인을 확인하고 그거를 제거 혹은 변화시키는 것과는 아예 실제로 다를 수 있다. 아예 다른 접근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보는 부분이 하나 또 있어요. JD도 결국엔 로스쿨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한국과 아주 흡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계속 저 스스로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교육제도가 그래도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가난한 집안 애들이 선택하는 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안정적인 직장에 갈 수 있는 과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여자애들이 선택하는 과가 좀 정해지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 논리와 비슷합니다. 평범 혹은 그거보다 좀 가난한 그런 집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으로 가야 됩니다.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 꿈도 어떻게 보면 약간 꿈도 삽입이 돼요. 그 꿈도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꿀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고시 공부를 예전에 많이들 했었죠. 요새는 고시 공부도 돈이 있어야지 한다고들 하긴 하는데, 공부가 아이의 재능만 있다고 하면,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한다, 따라온다라고 하면
가장 싼 교육 방법이기도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밀어주는 기본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 공부에 재능이 있다고 하면, 다행히도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으로 강렬한 중력을 받으면서 끌려갑니다. 다양한 다른 경로를 비싸서 쳐다볼 수가 없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케이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JD가 예술의 재능이 있는 아이였다. 똑같은 집안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 힐빌리의 사람들처럼 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집안에서는 예술적인 재능을 틔워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겠죠. 뭐 정말 부잣집 아이들은 너 재밌는 거 하고 살아라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키울 수 있지만, 건물 한 채 주면서 그렇게 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너는 공부를 잘해라 하면서 학원을 돌리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대치동, 중계동, 대구 수성구, 부산의 해운대, 제가 살았던 그 동네도 나름 빡센데, 하여튼 그런 동네처럼 학원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도 다르다라는 것이 참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참 후회가 되는 게 왜 나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많이 돼요. 물론 서울에서 열심히 버티면서 살면서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글쎄요, 왜 나는 한 번도 외국에서 뭘 나가서 공부하고 일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지 참 그렇습니다. 내 길이 아니었다고 왜 스스로를 이렇게 얽맸는지 참 반성도 되고 그래요. 또 하나, 노력이 부족하다, 그런 어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기성세대의 말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노력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꼬았던 그런 단어가 많이 쓰였던 시기가 있었죠. 3, 4년 전, 5, 6년 전. 근데 진짜 그래, 네 노력이라는 그 단어,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을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으로 안 되는 어떤 중과 부족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라는, 그러니까 노력만 강조하는 것을 비꼬는 그 메시지를 갖고 그것을 방패 삼아서 게으르게 노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사실 한창 게으르게 살았던 몇 년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거죠. 꼰대라고 무조건 뭐만 자신에게 불리하면 꼰대라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꼰무새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노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의 가치도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이 교육의 기회를 정말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가장 큰 자본인 나라인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모든 아이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타고난 재능, 타고난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만 살려주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교육 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맞춰서 아이들을 맞춰내서 학교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지,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물론 한계가 있겠죠.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하겠죠. 정말 중요한 건 좋은 인재들이 자신의 흥미를 쫓아서 여러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좋은 인재들이 좁은 분야에 몰려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그 분야는 좋아지겠지만, 그 다른 분야 가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재들도 괜히 그 좁은 분야에 몰려갔다가 그 재능을 발휘 못하고 스스로 자존감 잃고 평범한 사람으로 막 바뀌어버리고,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리는 과들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재들이 자신의 흥미를 쫓아서 여러 분야를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의 현실이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겠죠. 그래도 이상을 쫓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그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영화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미국과 한국 뭐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 체계, 특히나 교육 같은 경우는 미국식 교육제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슷한 점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안에 디테일을 빠지고 들어가면은 뭐 많이 다르겠지만 큰 흐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회는 뭔지, 계층은 뭔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지, 한국 사회의 교육은 어떠한지, 나는 어떠했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던져주는 그런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내 스타일이었어요. 스타일 자체가 좋았다는 거죠. 뭐 메시지가 사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봤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에피소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